병원, 나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관절이 시큰하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혈압이나 당 수치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하죠.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병원을 떠올립니다. 의사는 고통을 덜어주고 병원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요즘 세상, 병원은 더 이상 모두에게 치유의 공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술보다 상술이 앞서고 환자보다 이익이 우선인 병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병원은 우리 삶에서 더 자주, 더 깊게 개입되는데 그만큼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의 건강과 재산, 존엄까지도 좌우합니다. 60세 이후의 병원 선택은 단순한 통원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회복을 위한 진료인가, 아니면 병을 키우는 의뢰인가? 당신을 살리는 병원인가, 당신을 갉아먹는 병원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라면 절대 가면 안 되는 병원, 그리고 꼭 가야 할 병원에 대해 차분히 하지만 분명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삶의 질이 병원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선택의 눈을 함께 길러봅시다. 1장, 이름만 그럴싸한 병원들, 광고에 속지 마세요. 요즘 거리 곳곳에 땡땡 바른 병원, 땡땡 서울의원, 연세 땡땡 병원 같은 간판이 넘쳐납니다. 멀쩡한 일반 의원도 국제, 서울, 중앙 같은 단어를 앞세워 마치 대형 병원처럼 위장하곤 하죠. 그럴싸한 이름, 멋들어진 인테리어,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그러나 이름이 멋지다고 실력까지 따라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을 겨냥한 의료 마케팅은 갈수록 정교해집니다. 무릎 연골을 단 10분 만에 되살립니다. 스마트 치료로 일도 아프지 않게 수술 가능. 노화방지두사 한 방으로 10년 젊어집니다. 이 말 정말 가능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는 시간과 세포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치료도 기적처럼 단박에 회복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병원들은 마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듯한 환상을 심어주며 검증되지 않은 고가 시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병원들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환자에게 필요한 필수 건강검진이나 보건의료 지원이 아니라 돈이 되는 미용시술, 고주파, 영양주사 등을 우선합니다. 이런 곳은 치료보다는 매출이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시청자분은 실제로 허리가 아파 찾아간 한 의원에서 허리 엑스레이도 찍지 않고 200만 원짜리 고주파 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에 홀린 듯 결제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통장만 텅 비었습니다. 이처럼 광고와 포장에 현혹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요즘 일사명의 대여 병원도 있습니다. 간판은 분명 의사의 이름인데 정작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타인인 경우죠.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지만 벌금 내고 다시 여는 식의 반복으로 환자 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형식과 외관이 아니라 실력과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환자를 위하는 병원은 광고보다 환자 설명에 시간을 쓰고 값비싼 시술보다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하며 화려한 시설보다 기록과 분석을 중시합니다. 어떤 병원은 외래 진료 1인당 2분이 채 안 됩니다. 이런 병원에서 진심 어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까요? 의료는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을 몇 초 만에 훑어보는 곳에 인생의 회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땡땡의료재단이나 땡땡국제센터처럼 공공기관인 듯한 이름을 쓴 민간기관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자칫 국가인증, 정부 지원 같은 이미지를 주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에 현혹되어 국가검진이라 믿고 방문하면 수십만 원짜리 검진 패키지를 강매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의료도 소비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간판이나 분위기, 말솜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꼼꼼히, 차분히 왜 이 검사가 필요한가, 왜 이 시술을 권하나 묻고 또 물으십시오. 진짜 좋은 병원은 환자가 질문하는 걸 반기고 환자의 눈을 보고 설명해주며 당신의 지갑보다 건강을 먼저 걱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병원의 간판은 진실의 보증이 아니라 때로는 의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2장, 정기검진보다 더 중요한 병원 선택의 기준. 우리는 종종 건강검진이 건강의 척도라고 믿습니다. 매년 받는 종합검진 결과표, 깨끗한 수치를 보며 안도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뒤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검진이 아니라 그 다음 행동입니다. 그 이상 수치를 읽어내고 그 변화를 해석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이끄는 의료적 통찰입니다. 단순히 피 한 방울, CT 한 장 찍는 것으로는 당신의 건강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건강을 관리하느냐입니다. 검진센터와 주치의 병원. 종합검진센터는 대부분 일회성 검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당일치기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은 짧고 깊이는 얕습니다. 이런 센터는 정상과 이상이라는 이분법적 결과만 보여줄 뿐, 그 이상을 감당해줄 진짜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 좋은 병원, 좋은 주치의는 다릅니다. 검사의 수치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환자의 생활, 통증의 양상, 가족력, 정신적 상태까지 고려해 장기적인 건강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검진과 관리의 차이입니다. 주치의란 건강의 내비게이션. 시니어기에 꼭 필요한 것은 단골 미용실이 아니라 단골 의사입니다. 그는 당신의 체질, 약의 내성, 기저질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 맥락 안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다고 다 똑같은 약을 먹는 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바로 약을 먹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수치가 달라졌다면 그 변화의 원인과 생활 습관까지 들여다보는 사람이 진짜 주치의입니다. 시간당 수익이 아닌 환자당 책임. 많은 병원은 이제 진료 건수는 수익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를 쏟아내듯 진료합니다. 5분 만에 진단, 2분 만에 처방. 이런 구조에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좋은 병원은 수익보다 책임을 우선합니다. 지난번보다 어깨가 덜 아프시네요. 혈압약은 이젠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하고 조율하는 진료가 바로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병원의 내력도 함께 보라. 병원도 사람처럼 이력이 있습니다. 몇 년 되었는가? 의료진의 전공과 경력은 어떤가? 주기적으로 의료사고나 민원이 있었는가? 인터넷 후기만 믿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보건당국의 신고 이력이나 지인 추천, 주변 약사나 물리치료사, 간호사들의 조언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시술을 권유하면 의심하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건 예방 차원에서 맞아두세요. 안 아파도 지금 해두면 좋아요. 이런 말을 반복하며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을 권유하는 병원은 신뢰보다 수익에 방점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병원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검진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상이 나왔다면 당신이 갈 곳은 검진센터가 아니라 기록을 축적해 관리해줄 병원입니다. 수치 하나가 높았다고 단순히 지금만 잡으면 돼요 하는 곳보다 그 수치의 의미, 변화의 맥락, 그리고 앞으로 1년, 5년 후의 방향까지 함께 고민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병원입니다. 3장. 노년기에 절대 가면 안 되는 특정 진료과와 그 이유. 노년기에는 어떤 진료과에 얼마나 자주 가느냐에 따라 건강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진료과는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어떤 과는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제는 진료과 선택도 전략적이어야 할 때입니다. 무조건 약 주는 과는 피하라. 먼저 경계해야 할 곳은 만성질환을 무차별적으로 약으로만 다루는 진료과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다루는 내과 중 일부는 증상이 없어도 그냥 드세요. 평생 드셔야 합니다라며 생활습관 개선 없이 약 처방에만 의존합니다. 약은 임시적인 수단일 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신체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노년기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은 느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변화를 수술로 해결하려는 외과 중심 병원.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요통이 있다고 하면 바로 디스크 수술을 권하는 곳. 이런 외과 병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수술은 젊은이처럼 회복되지 않으며 회복 기간 동안의 근손실과 면역 저하가 치명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전에 운동치료, 체중 감량, 자세 교정 등의
비수술적 방법이 시도되지 않았다면 그 병원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증 클리닉, 재활의학과, 한방병원, 무한 반복되는 시술에 더. 이번엔 좀 괜찮아질 겁니다. 주사 한 번 더 맞으시죠. 이 침이 진짜 효과 좋아요. 이렇게 매주 혹은 매달 방문하게 만들며 증상 완화만 반복하고 근본 원인은 개선하지 않는 병원들. 통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건강은 통증이 사라진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진료 자체가 루틴이 된 병원은 당신의 건강보다는 수익에 더 관심이 많은 곳일 수 있습니다. 특정 과를 지나치게 확대 운영하는 병원도 의심하라. 한의원이나 병의원 중에 디스크 전문, 무릎 관절 전문, 안티에이징 전문 등 특정 증상에 집중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치료의 프레임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즉, 허리가 아파도 원인이 신장일 수 있고 피곤한 게 간 때문이 아니라 수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전문 영역 안에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이렇게 되면 치료가 아니라 틀에 끼워 맞춘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은 종합이고 병원은 조력자다. 한 가지 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병원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주도하면서 필요할 때 병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만 다니면 된다는 병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전반적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타과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종합적 사고를 가진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사장, 나이 들어 꼭 가야 할 진짜 병원과 그 이유. 인생 후반부의 건강 관리는 가야 할 병원과 가지 말아야 할 병원을 제대로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앞장에서 피해야 할 진료과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정말 필요할 때 찾아야 할 병원들을 소개드립니다. 이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설계해주는 조력자들입니다. 노년기 가정의학과 주치의 역할을 맡겨라. 먼저 추천드리는 병원은 가정의학과 혹은 내과계 주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입니다. 이들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본다는 점에서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가정의학과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은 물론 비타민 결핍, 수면장애, 식습관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료 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는 당신의 삶의 방식까지 이해하고 맞춤형 건강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기능을 되살리는 병원.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 통증이 아니라 움직임의 제한, 즉 기능 상실입니다. 재활의학과는 통증만 줄이는 게 아니라 기능 회복과 근육 유지에 집중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 힘을 되찾아주는 접근이 중심입니다. 이곳에서는 도수치료, 운동요법, 보행 교정 등의 비수술적 접근이 체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움직이는 삶을 지속하고 싶다면 재활의학과는 반드시 동반해야 할 진료과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노년의 외로움과 불안을 다스리다. 정신건강의학과, 흔히 말하는 정신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기엔 수면장애, 무기력, 외로움, 불안감, 때로는 우울증과 인지저하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참고 넘기며 혼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정신과는 당신의 정신적 통증을 약물이나 상담 혹은 인지훈련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따뜻하게 다루는 공간입니다. 정신건강은 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은 삶 전체의 질을 좌우합니다. 치과, 늦기 전에 꼭 가야 할 병원. 치아는 건강의 입구이자 존엄의 시작입니다. 씹지 못하면 장도 약해지고 입냄새와 외모로 인한 자존감 저하로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 치과 방문은 충치 치료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치주질환 예방, 의치 관리, 저장력 유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치과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야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덜합니다.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은 투자 대비 최고의 효과를 줍니다. 안과와 이비인 후과, 오감의 길을 지키는 병원. 시력과 청력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안경이 맞지 않으면 두통이 생기고
청력이 떨어지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안과에서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노년기 시력 저하 질환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청력 검사, 보청기 상담, 이명관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게는 정기적인 청력 점검이 필수입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청력 저하를 나이 탓으로 넘기고 있지만 그게 고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진센터는 선별형으로 나에게 맞는 곳을 선택. 건강검진센터는 필요하지만 모든 항목을 다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성별, 가족력, 현재 상태에 맞춘 선별형 검진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위암 환자가 많다면 위내시경은 정기적으로, 간 기능이 약하다면 간 초음파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검진 후 상담을 충분히 해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단순히 수치를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활을 반영한 결과 해석을 해주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는 주치의 팀과 함께 노년기에 갈수록 의료의 중심은 한 명의 명예가 아니라 다양한 과의 협업입니다.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안디비인후과, 필요시 검진센터까지 포함한 나만의 주치의 네트워크를 갖춰보세요. 이들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주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병원은 이제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노후를 설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5장. 인생 후반, 병원을 이기는 생활습관 만들기. 우리는 병원이 필요 없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병원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덜 찾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중심에는 생활습관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병원을 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전도, 재산도, 약도 아닌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다. 움직임은 최고의 약이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집니다. 매일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혈관 건강, 심장 기능, 뇌혈류가 좋아지고 우울증과 치매 위험도 낮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일상성입니다. 꼭 운동복을 입고 체육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밥 먹고 10분 산책, TV 보기 전 팔 돌리기,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쪼그려 앉기. 이 모든 것이 약이 됩니다. 둘째, 나이 들수록 소식이 장수의 비결. 60세 이후는 위장의 용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는 수많은 내과 의사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을 때와 같은 양과 속도로 식사하면 소화불량, 지방간, 고지혈증이 찾아옵니다. 소식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오래 씹으며 먹는 습관은 뇌의 포만감을 빠르게 전달해 주어 과식을 막고 대사를 향상시킵니다. 특히 밤 9시 이후의 야식은 노년기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소식과 절식, 그리고 금주는 약보다 강한 생활의 처방전입니다. 셋째, 잠을 고치는 것이 병을 고치는 일.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잠은 약보다 강한 회복제입니다. 면역력을 유지하고 뇌의 독소를 씻어내며 기억력과 감정 조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은 더욱 중요합니다. 취침한 시간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카페인을 줄이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한 코골이는 심장질환과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의심된다면 반드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일상의 작은 기쁨이 면역력이 된다. 건강한 노년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 탄력성에서 나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햇볕을 쬐며 걷고 꽃을 가꾸고 가끔은 맥주 한 잔에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들. 이런 작은 기쁨들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며 면역 기능을 증진시킵니다. 고독한 노년보다 고요하지만 충만한 노년을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건강의 길입니다. 5째, 나를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돌봄의 태도입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도 병원을 찾고,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마음이 힘들 때에도 말로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고, 설령병이 찾아와도 빠르게 회복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병원 밖으로 데려다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잘 사는 법은 간단해진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일도 대단한 성공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떠서 햇살을 맞는 것, 따뜻한 국 한 그릇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 어제보다 덜 아프고 오늘 조금 더 웃는 것. 이 소박한 일상이 병보다, 병원보다 더 위대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병원보다 사람이, 치료보다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건강이란 몸이 완벽히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삶이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가장 좋은 의사는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좋은 약은 당신이 선택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에필로그. 나이듦, 선택의 여백에서 피어나는 삶.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이 병원은 꼭 가야 하나?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몸이 아프다고 병원만 찾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이 고장난 건 아닐지,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닐지, 삶의 방향이 어긋난 건 아닐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치유보다 조율의 시간입니다. 어느 병원에 갈지보다 어떤 삶을 살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불필요한 병원은 멀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병원은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 곁의 사람들과 당신 안의 신념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몸이 나아지는 것이 곧 인생이 나아지는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면 삶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의 지혜와 건강을 함께 나누는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